고자질하는 심장. 에드거 앨런 포.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밤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고자질하는 심장입니다. 죄책감과 광기로 무너져가는 한 사람의 고백.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실입니다. 긴장했었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긴장했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미쳤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병은 제 감각을 날카롭게 했을 뿐 없애거나 둔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각이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서조차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미쳤다는 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차분하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처음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그 생각이 자리 잡고 나서는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에게 원망할 만한 일도 없었고 열정 같은 것도 없었다. 나는 그 노인을 사랑했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을 하지 않았고 모욕을 준 적도 없었다. 그의 금을 탐낸 적도 없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그의 눈이었다. 그래, 바로 그 눈이었다. 그의 한쪽 눈은 독수리 눈과 닮았는데 희고 흐릿한 막이 씌워진 창백한 파란 눈이었다. 그 눈이 내게 향할 때마다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점차 아주 천천히 나는 결심했다. 그 노인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그 눈을 영원히 내 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이게 바로 핵심이다.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미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어야 했다. 얼마나 현명하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일을 진행했는지 봤어야 했다. 나는 그 노인을 살해하기 전 일주일 내내 누구보다도 다정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정쯤이면 그의 문 빗장을 살며시 돌려 열었다.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머리를 넣기에 충분한 틈을 만든 뒤 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도록 꼭 닫힌 어두운 랜턴을 집어넣고는 머리를 내밀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교활하게 머리를 내밀었는지 보고 웃었을 거다. 나는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움직여 노인의 잠을 방해하지 않았다. 내 머리를 완전히 구멍 안에 넣어 그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1시간이 걸렸다. 미친 사람이 이렇게 현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머리가 방 안에 들어가자 나는 조심스럽게,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랜턴을 조금만 열어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독수리 눈에 닿게 했다. 이 일을 7밤 동안 매일 밤 자정에 반복했다. 하지만 눈은 늘 감겨 있었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노인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의 저주받은 눈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나는 용감하게 방에 들어가 힘찬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물었다. 그 노인이 매일 밤 자정마다 내가 몰래 그를 살펴본다는 걸 알아챌 만큼 예리했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노인이었을 거다. 하지만 그는 끝내 눈치채지 못했다. 8번째 밤에는 문을 여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내 손은 시계의 분침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느리게 움직였다. 그 전까지는 내 능력과 지혜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몰랐었는데 그 밤 나는 내 안에 숨겨진 힘과 통찰력에 거의 감격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생각해보라.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문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내가 몰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사실이 우스워 나도 모르게 살짝 낄낄 웃었다. 아마 그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노인이 침대에서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했다. 혹시 내가 그때 물러났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방 안은 도둑을 두려워한 탓에 덧문을 단단히 닫아두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래서 그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고 나는 계속 조금씩 문을 열었다. 머리를 들이밀고 등불을 켜려던 참이었다. 내 엄지가 등불을 고정하는 주석 고리에 미끄러졌고 그 순간 노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누구냐?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시간 동안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사이 그가 다시 눕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내가 밤마다 벽 속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시계 소리를 들으며 그랬던 것처럼 곧 나는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치명적인 공포에서 터져나온 소리임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고통이나 슬픔에서 나오는 신음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낮고 떨리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잘 알고 있었다. 한밤중 세상이 깊이 잠든 그 시간, 그 신음이 내 가슴에서 터져나와 내 고통을 더욱 깊고 끔찍하게 만들곤 했으니까. 내가 잘 안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노인이 느끼는 바를 이해했고 그를 동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웃음이 났다. 노인은 첫 번째로 작은 소리가 들리고 침대에서 몸을 뒤척인 그 순간부터 이미 깨어 있었다. 그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그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굴뚝에 바람이 부는 소리일 뿐이야. 아니면 쥐가 바닥을 가로지르는 소리겠지. 혹은 그냥 귀뚜라미가 한번 울었을 뿐이야. 그래, 그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전혀 소용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면서 검은 그림자를 앞세워 그를 조용히 따라다녔고 마침내 그 희생자를 완전히 감싸 안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음울한 기운 때문에 그는
내 머리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오래도록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그가 눕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랜턴에 아주 작은 틈을 살짝 열기로 했다. 그리고 그 틈을 열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게, 정말 아주 은밀하게 열었다. 마침내 한 가닥 희미한 빗줄기가 거미줄처럼 그 틈에서 새어나와 노인의 독수리 눈 위에 떨어졌다. 그 눈은 열려 있었다. 아주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 눈은 완벽히 또렷하게 보였다. 희미한 푸른빛 전체에 무시무시한 장막이 덮여 있어 뼛속까지 싸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인의 얼굴이나 몸의 다른 부분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정확히 저 저주받은 눈동자에만 빛을 집중시켰기 때문이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당신이 미쳤다고 오해하는 것은 단지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일 뿐이라고. 자, 나는 말한다. 내 귀에 낮고 둔하며 빠른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솜에 쌓인 시계가 내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도 나는 아주 잘 알았다. 그것은 노인의 심장 박동 소리였다. 그 소리는 내 분노를 더 키웠다. 군인을 용기 있게 만드는 북소리처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참으며 가만히 있었다. 거의 숨도 쉬지 않았다. 등불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켰다. 눈 위에 빗줄기를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다. 그 사이 지옥 같은 심장 박동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더 크게 울렸다. 노인의 공포는 극에 달했음이 틀림없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매 순간 더 크게. 잘 듣고 있나? 내가 신경질적이라고 말했지. 맞다. 나는 그렇다. 그리고 지금 이 깊은 밤, 그 낡은 집의 무시무시한 정적 속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는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도 몇 분 더 참으며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심장 소리가 더 커졌다. 더 커졌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불안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소리가 이웃에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다. 노인의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큰 비명을 지르며 등불을 확 열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단 한 번 비명을 질렀다. 나는 재빨리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무거운 침대를 그 위에 덮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활짝 웃었다. 하지만 한동안 심장은 둔탁하게 계속 뛰었다. 이 소리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벽 너머로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심장은 멈췄다. 노인은 죽었다. 나는 침대를 치우고 시체를 확인했다. 그렇다. 그는 완전히 죽었다. 나는 손을 심장 위에 올려 몇 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 뛰는 기운이 없었다. 그는 완전히 죽은 것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내가 시체를 숨기기 위해 취한 현명한 조치를 설명할 때는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었고 나는 서둘러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먼저 시체를 해체했다. 머리와 팔, 다리를 잘라냈다. 그 다음 방바닥에서 3개의 판자를 들어 올려 잘라낸 시체 조각을 그 아래 빈 공간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판자를 너무나 능숙하고 교묘하게 다시 제자리에 놓아 사람의 눈으로는, 심지어 그 노인의 눈으로도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다. 어떤 수상한 낌새도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들었다. 씻어낼 것도 없었고 어떤 얼룩도 없었다. 핏자국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나는 너무도 신중했다. 목욕통이 온갖 흔적을 말끔히 받아내 주었다. 이 일을 마쳤을 때는 새벽 4시였다. 여전히 한밤중처럼 어두웠다. 종이 시간을 알리자 거리 쪽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나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마음에 기쁜 기색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다. 3사람이 들어왔고 그들은 매우 공손하게 자신들이 경찰관이라고 밝혔다. 이웃이 한밤중에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해 범죄가 의심되었고 그들은 수색을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나는 신사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비명소리는 내가 꿈속에서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은 시골로 떠나 부재 중이라고 했다. 나는 경찰관들을 집안 구석까지 안내했다. 마음껏 살펴보십시오.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그들을 노인이 머물던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 방 안의 물건들이 여전히 안전하게 아무 방해도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완전한 승리에 대한 대담한 자신감에 들떠 나는 의자까지 가져와 그들이 피로를 풀도록 권했다. 그리고 나는 시신이 묻힌 그 자리 위에 앉았다. 경찰관들은 만족해했다. 내 태도가 그들을 납득시킨 것이다. 나는 유난히도 편안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내가 밝게 대답하는 동안 서로 익숙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러나 곧 나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들이 빨리 가주길 바라게 되었다. 머리가 아팠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윙윙거림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계속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나는 그 기분을 떨쳐내려고 더 자유롭게 이야기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점점 더 확실해졌다. 마침내 나는 그 소리가 내 귀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이제 매우 창백해졌지만 오히려 말은 더 유창해졌고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소리는 낮고 둔하며 빠른 소리였는데 마치 솜에 쌓인 시계가 내는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숨을 헐떡였지만 경찰관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더 빠르고 격렬하게 말했지만
소리는 꾸준히 커져만 갔다. 나는 일어나 사소한 일로 목소리를 높이며 격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들은 가지 않는 걸까? 나는 화가 나서 무거운 걸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꾸준히 커졌다. 오 신이시여,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거품을 물고 미쳐 날뛰고 욕을 퍼부었다. 앉아있던 의자를 휘두르며 마룻바닥에 긁어대기도 했지만 소리는 모든 소리를 덮고 계속 커졌다. 점점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정말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일까? 전능하신 신이시여. 아니, 그들은 들었다. 의심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 공포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고통보다는 뭐든 낫다. 이 조롱보다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나는 그 위선적인 미소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소리 지르거나 죽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들어라. 점점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악당들아! 내가 소리쳤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내가 범행을 인정한다. 판자를 걷어내라. 여기다, 여기. 저 끔찍한 심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에드거 앨런 포의 고자질하는 심장,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하는 밤이었습니다. 시원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